이럴 때 진단비는 한 50% 정도, 30%는 좀 안전하게 비급여, 급여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이런 거 한 30% 세팅해 주시고 나머지 20%는 가입보단 사후 관리 보험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보험회사가 오래전부터 이제 건강보험을 판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가입을 하는 게 바로 암보험이죠. 암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저 보험왕도 밤에 정말 힘들어서 일하다가 집에 오거나 아니면은 뭐 주말에 밥 먹고 쉬다 보면은 둘째 애가 얘기해요. 아빠 이러다 암에 걸리겠어. 맨날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건강 좀 지키세요. 물론 아들이 저를 건강을 오래 살라고 건강하라고 운동하라고 하는 거 아는데요. 그만큼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암에 걸리면 나중에 정말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죽는다는 걸 중고등학생 학생들도 많이 안다는 거죠. 저 보험왕은요,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실손보험담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암보험, 그런데 증권 분석하다 보면 암 진단비가 정말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많이 가입했으면 뭐예요? 순 엉터리로 많이 이상하게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험왕은 암보험, 흔하게 걸리는 암보험, 특히 33%는 암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셋 중에 한 명꼴로 암에 걸리는 무시무시한 암, 물론 조기에 발견하면 99%는 완치가 되고 조기에 치료받으면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전이가 되던가 또 그 자리에 재발릴 수가 있잖아요. 물론 사망률 1위 또한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보험에 대해서 가입은 하고 있는데 진단비가 턱없이 적던가 아니면 너무 비싸게 가입을 했던가 아니면 요즘에 진단비보다는 치료비 위주로 솔직히 많이 가입하거든요. 근데 치료비도 정말 희한하게 이상하게 보험료 비싸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제 영상 보시고 빨리 기존에 가입했던 거 부분적으로 삭제나 해지한 다음에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을 하자라는 거죠. 아니면 그때 보험왕 얘기 들을걸,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시에 높은 금액으로 진단비나 치료비가 나오는데 내가 보험료 납입했던 거 대비 애게 별로 안 나오네, 이렇게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암보험 한 개, 두 개를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죄다 갱신형으로 가입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물론 보험 상품 가입할 때는 젊은 사람들은 비갱신형 가입한 게 나아요. 왜? 비갱신형은 딱 20년만 납입하고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당장 내가 바로 앞에 진단을 받을 거라면 갱신형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험이 로또나 복권도 아니고 내가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갱신형은 빨리 걸리는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갱신형 가입하면 100세까지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면서 보장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보험료가 3만 원이지만 뭐 20년 후에는 뭐 8만 원, 그 다음에는 배보다 배꼽이, 그 다음에 평생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썩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비갱신형, 나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갱신형을 추천해드리고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 보험왕은요,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어떤 암에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보건복지부 혹은 이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치에 의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남성은 예전에 폐암이나 대장암 이런 게 순위가 높았다면 요즘에는 전립선암, 남성 생식기암이죠. 전립선암이 26년도부터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 보험왕도 남성이지만 정말 전립선으로 인해서 전립선암 진단받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요런 쪽으로 남성 암 3위 안에 드는 이런 암 쪽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20대 1위가 갑상선암, 하지만 30대부터 80대까지는 부동의 1위가 뭐죠?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물론 그 외에도 췌장암, 식도암, 백혈병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암이 있겠지만 여성분들도 생식기암 위주로 준비를 하시자. 세 번째예요. 갑상선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 경계선 용량, 제자리암은 당연히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들어가잖아요. 일반암이 20%만 나오는. 근데 일반암 같은 경우는 모든 암이에요. 그런데 생명보험사 몇 군데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이런 생식기암이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빠져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회사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빠져있는 전립선암이나 유방암도 또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걸렸어. 따로 소외감에서 5천만 원이나 1억도 나오고요. 나중에 또 위암이나 다른 암이 걸리면 일반암에서 또 1억이 나와요. 그건 2번 받을 수 있잖아요. 요런 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첫 번째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일반암에서 통 크게 받을 수 없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반대로 모든 생식기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회사는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원바람, 첫 번째 걸리는 암이죠. 원바람에 걸렸을 때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야. 하지만 나중에 전이나 재발 혹은 생식기암으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걸리면 두 번째에 걸렸을 때는 보장을 못 받잖아요. 일반암은 최초 1회니까.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생식기암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반암으로 통 크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아무래도 암보험이라고 하면 암 진단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죠. 근데 진단비가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줘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요. 그리고 암 진단비 청구할 때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다시피 진단서 가지고 임상의 전문의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서만 가지고 보장을 못 받죠. 보험금 청구할 때는 암 진단비는 병리과 의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직검사 결과지로 인해서 진단비가 나가는 거죠. 근데 진단비가 비싸. 암보험 가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진단비를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진단비를 내가 보험료 납입한 거에 50%는 진단비로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 나머지 50%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50%는 치료비 위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치료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암 다음에 가장 예전부터 가입을 했던 암 수술비. 네, 암에 수술했을 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이거는 한 20년부터 특약이 있었죠. 암 수술비가 있을 거고,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있을 거고, 항암 약물 치료비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데 예전에는 암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술을 할 확률은 100% 중에 6%밖에 안 된다. 점쟁이가 아닌 이상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무슨 암에 걸려서 수술할지 방사선할지 약물 치료할지 몰라요. 다 뭐든지 통계치에 의해서 객관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94%는 뭐냐? 방사선 약물 치료비예요. 내가 암 보험에 대해서 10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5만 원을 얘기한 것처럼 진단비를 가입을 하고 있어. 그럼 나머지는 치료비를 가입해야 되는데 정액형으로 진단비처럼 보험왕, 예를 들어 제가 위암이 걸렸어요. 너 수술하면 1000만 원 줄게. 방사선 치료하면 5천만 원 줄게. 약물 치료하면 2천만 원 줄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특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품들이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출시가 되었는데요. 암 수술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수술비 가입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가입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진단비만 있다고 하면 치료비 중에 수술비는 달랑 고작 겨우 6%밖에 안 되다 보니까 수술비는 최소한 낮게 준비하세요. 암에 걸리면 어차피 의료보험공단에서 산정 특례 환자로 구분이 돼서 95%는 병원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5%도 몇 천만 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는 최소로 낮게 해드리고요. 방사선과 약물 치료비, 예전에는 하나손보나 훈구센면 이런 데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1억까지 정액형으로 뭐 20년나 90세 만기로 뭐 방사선 약물 치료 병원비 상관없이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하면 1억까지 나오는 정액형 있는데요. 너무 좋기 때문에 요런 특약 기존에 있는 사람들 유지하시고, 그 요런 특약 없으신 분들은 한 1, 2만 원대로 한 5천만 원. 그 요즘에 또 중입자 치료 보험료가 싸잖아요. 중입자 치료 많은 분들이 들어봤죠?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근데 27년도에 또 아산병원, 2030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2분이면 끝나요. 정상세포까지 안 죽이고요. 암세포만 죽이는 정밀 타격에서 표적 치료, 방사선 중입자 치료.
근데 2분 만에 끝나는데 이게 10회요. 근데 2분 만에 끝나는데 당연히 입원은 못 하겠죠. 통원으로 실손보험에서 25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근데 한 번만 하는데 얼마? 500에서 700만 원. 실손보험에서는 20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지만 나머지 500에서 600만 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 이럴 때 뭐 중입자 치료, 물론 이것도 항암 방사선 특약 안에 똑같이 보장은 되지만 중입자 치료 2, 3천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러한 특약 쏠쏠하게 넣으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한 1, 2만 원대로. 진단비 5만 원, 그리고 치료비 1, 2만 원 정도 이게 넣으시고요. 그 나머지 3만 원은 암 주요 치료비죠. 암 주요 치료비.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셋 중에 한 번 하면 1,000만 원씩 나오고, 또 내가 수술했다 1,000만 원,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했다 1,000만 원. 매년 내가 올해 수술하고 내년에 방사선 치료하고 매년 한 번만 해도 연간 1회씩 내가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 요런 거 준비하시면 좋아요. 우리 한 분, 제 구독자이면서 제 고객인데 그분이 이제 의사예요. 부산의 의사분인데 그 의사분께서 요즘에 암으로 인해서 비급여 치료가 정말 많이 한다고요.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 치료 거의 안 되죠. 된다고 할지라도 통원으로 하니까 비급여 치료가 매우 비쌉니다. 실손으로 안 된다. 자, 실손으로 안 되면 비급여 치료 뭘로 해야 될까요? 암 주요 치료비 물론 보상이 되겠죠. 하지만 암 주요 치료비 생각보다 예전보다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 클래스 비급여 치료, 요런 것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급여만 되는 상품이 있거든요. 물론 급여는 안 돼요. 물론 여유가 되시면 급여, 비급여 다 같이 가입하면 좋겠지만 비급여만 따로 보장이 되는, 일반 급여, 비급여 다 되는 암주요 치료비보다 약 70% 저렴한 비급여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암주요 치료비 가입하신 분들 서브로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진단비가 있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 보험료가 비싸 하신 분들은 하이 클래스 비급여 치료, 요런 걸로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중환자실 요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요, 그 다음에 비급여 치료, 암주요 치료비 다음에 비급여 치료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뭐가 유행이냐, 바로 복합 주요 생활비예요. 생활비가 나오는 거 아니고요, 암 주요비처럼 연간 1회씩 나오는 건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합 재가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복지용구,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하면 매월 생활비 100만 원씩 받는 게 재가급여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이용해야 복합 재가급여. 똑같습니다. 복합 생활비인데요, 복합 생활비는 한 가지 이용했을 때 보장을 못 받아요. KB 손해보험만 최초 1회처럼 뭐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나 중환자실이나 이런 거 한 번만 해도 KB 손해보험은 1,000만 원 주는데요. 나머지 보험회사들은 1회 했을 때 보험금은 안 나오고요. 최소 2회, 뭐 수술이든 방사선하든, 수술이든 약물 치료하든, 아니면 약물 치료하고 방사선하든 이 두 개를 해야지만 2,000만 원 나오고요. 물론 세 가지 하면 가입 금액의 150%, 그 다음에 네 가지 하면 가입 금액의 2배,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물론 한 번씩 하는 것보다 2번, 3번, 4번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보다는 보장받기가 쉽진 않겠죠. 물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암 주요 치료비 급여나 비급여 상관없고,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약물 치료든 뭐 한 번만 해도 보험금 나오는 것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저 보험왕이 가입이 가능한 복합 생활비, 요런 것도 요즘에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암 치료비는 변천사가 뭐냐면 암에 대해서 주요 치료비, 급여, 비급여 한 번만 해도, 그 다음이 비급여 비급여 하이 클래스처럼 비급여만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암 주요 치료비보단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그 다음에 지급은 뭐가 대세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회가 아닌 2번, 3번, 4번 받았을 때 보험료가 30% 저렴하면서 가입 금액이 큰 복합 치료 생활비, 요런 걸로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구독자분들 주변에 암에 걸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수술하고 끝날까요? 약물 치료가 끝날까요? 방사선 치료하고 끝날까요? 뭐 중환자실 가든 약물 치료하든 1년에 2-3번 병행해서 하는 경우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복합 주요 치료비 요런 것도 많이 추천해드려요.
맨 마지막으로 큰 화에서 새로 나온 예전에는 10억 비급여 통장이라고 10억 안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는데요. 상급 종합병원만 되지만 급여 비급여 다 돼요. 근데 상급 종합병원만 가서 암 치료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많이 낮추고 보장 한도는 높였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동네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보장 못 받는 거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암 환자라고 해도 상급 종합병원, 흔히 얘기하는 서울대병원이나 연세 세브란스 병원, 연세병원, 아니면 아산병원, 서울의료원, 저는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을 것 같은데요. 하나뿐인 목숨 큰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종합병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종합병원 가서도 치료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물론 동네 병원에서는 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구가 없지만 중요한 건 종합병원 이상급으로 가면 되겠지만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가 훈구화제도 나왔는데 매우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20%는 뭐 비급여 치료든 하이클래스든 상급 종합병원만 가는 가성비 좋은 상품이든 이렇게 가입하시면 내가 상급 병원에 갔을 때 둘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 3만원, 2만원짜리 뭐 상급 종합병원 뭐 비급여 치료했을 때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암 주요 치료비가 아무래도 진단만 받으면 치료를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진단받으면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약물 치료든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진단비는 한 50% 정도, 30%는 좀 안전하게 비급여, 급여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이런 거 한 30% 세팅해 주시고 나머지 20%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급여나 혹은 상급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든 정액형으로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약물 치료든 수술은 요즘에 거의 안 하니까 수술비는 작게 하시고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를 5천이나 1억 이렇게 높은 한도로 정액형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암 주요 치료비가 평생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수술이나 방사선 약물 치료 1, 2년이면 끝나지 5년, 10년간 못합니다. 이걸 가입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부위에 원바람이나 또 전이가 되었을 때 요럴 때 보장을 받으시라고 도착지 기준으로 보장을 받으시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했을 때 5천이나 1억, 1억 5천 이렇게 높은 한도로 진단비식으로 받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암보험 100% 중에 50%는 진단비 50%는 치료비인데 치료비도 나눠서 주요 치료비나 하이클래스, 상급 종합병원, 요즘에 유행하는 복합 생활 주요 치료비 이런 걸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